일본 정부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사카 엑스포로 130조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긴급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오사카 엑스포를 집어삼켰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BBC 특파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관 0명, 미국관 12명, 독일관 7명. 그런데 한국관 앞에는 정확히 4,872명이 7시간째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지칠 국가들의 최첨단 전시를 제치고 사람들이 한국관에만 몰려든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브룩,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카메라 돌리고 있어? 마크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브룩 애덤스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전 세계가 주목한 오사카 엑스포의 실상을 취재하러 일본에 도착했죠. 오사카 엑스포 미국관 50억 달러, 한화로 6조 5천억 원을 투자한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로 미국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홀에 단 17명의 관람객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노인들이었죠. 실례합니다. 제시카 밀러 부관장님이시죠? CNN의 브룩 애덤스입니다. 미국관 부관장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평일이라 관람객이 좀 적은 편입니다. 주말에는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최대 관람객이 겨우 320명이었다는 것을요. 하루 320명, 디즈니랜드는 1시간에 그보다 많은 사람이 입장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미국관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7천만 달러짜리 홀로그램 극장에는 단 3명의 관객만이 앉아 있었고 그마저도 곧 나가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은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작동하고 있었죠. 이게 미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미래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미국의 현재입니까?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파빌리온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관, 프랑스관, 영국관 모두 텅 비어 있었죠. 일본 정부는 이 엑스포에 1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2,800만 명이 방문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개막 3개월이 지난 지금 겨우 380만 명만이 다녀갔습니다. 목표의 13%에 불과한 수치였죠. CNN 속보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엑스포 실패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긴급 생방송으로 전한 멘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죠. 각국 정부들이 수조 원씩 투자한 파빌리온들이 모두 유령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참가국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메시마역에서 내린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30조 원을 들여 만든 인공섬이라고 했지만 제가 본 것은 황량한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와, 정말 사람이 없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일 오전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죠. 역에서 나온 사람은 우리 포함 20명 정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엑스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손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CNN 취재차요. 아, 그렇군요. 엑스포 취재하시는 거예요? 에휴, 그 한숨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택시 기사들도 걱정이 많아요. 엑스포 때문에 손님이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내가 더 한산해졌어요. 완전 망했죠. 창밖 풍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호텔들이 텅 비어 있었고 레스토랑 절반은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엄청 홍보했잖아요. 2,800만 명이 올 거라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400만 명도 안 된다던데요. 인공섬 자체는 확실히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자동운전 버스가 다니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녔죠. 하지만 그걸 이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걸 일본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엑스포장에 가까워질수록 황량함은 더해갔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유령선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었죠. 이게 일본이 꿈꾸던 미래 도시인가요? 아니면 일본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인가요? 기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 일본은 이렇지 않았어요. 사람 정이 있었죠. 언제부턴가 시스템만 남고 사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엑스포 입구에서 첫 번째 장벽을 만났습니다. 입장하려면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요했죠. 현장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옆에서 미국인 가족이 당황해했습니다. 시애틀에서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앱을 다운받으라고? 더 큰 문제는 그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오류가 났고 영어 지원도 엉망이었죠. 그때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울상을 짓고 계셨어요. 젊은이, 이거 좀 도와줄래요? 손자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마크와 저는 30분간 도와드렸지만 실패했습니다.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스마트폰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매뉴얼대로만 반복할 뿐이었죠. 할머니가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못 쓴다고 입장을 막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셨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차별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이게 기술 선진국 일본의 수준입니까?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노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시스템. 이게 일본이 보여주려던 미래였나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씨름하고 있었죠. 일본 직원들은 로봇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매뉴얼에 없습니다.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인인 곳이었습니다. 겨우 입장한 후 본격적으로 파빌리온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관으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지나치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우리가 그날 오전에 첫 방문객이었거든요. 30억 유로를 투자한 유럽연합관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은 우리뿐이었고 직원 15명이 따라다니며 설명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여기는 가상현실로 파리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베를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직원들의 설명은 끝이 없었지만 정작 인간적인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죠. 다음은 중국관이었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죠. 거대한 용 조형물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만 감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 중국관 직원이 자랑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0억 달러로 유령 건물을 만들었네. 사우디아라비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유머니를 쏟아부었지만 사막처럼 황량했죠. 각국 파빌리온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고 비싸 보였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관이었습니다. 80억 달러를 투자한 일본의 자존심이었죠. 로봇이 안내하고 홀로그램이 춤추고 인공지능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로봇은 정해진 멘트만 반복했고 체험 시간은 정확히 10분으로 제한됐죠.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음 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 직원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들은 구석진 공동관에 이평 남짓한 부스만 배정받았죠. 전 세계가 일본의 차가운 완벽함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거든요. 마크, 저기 봐.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한국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관 안에 K레스토랑이었죠. 오마이갓.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50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일본인 청년에게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치킨이요. 양념치킨이랑 간장치킨 먹으러 왔어요. 3시간째인데 포기 못해요. 3시간. 미국과는 대기시간 제로인데 한국 치킨집은 3시간이라니.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일본인 할머니 한 분이 다리가 아프신지 잠시 주저앉으셨어요. 그러자 한국관 알바생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의자를 가져와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기다리셔도 돼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선 이유가 단순히 치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관 입구에서 들리는 인사말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이라시아이마세는 기계적이었지만 한국의 어서 오세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 프랑스인 관광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파빌리온은 우리를 구경거리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만 우리를 손님으로 대해주죠. 실제로 한국관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자 직원이 다가와 사탕을 주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자 다른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안내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 한국관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관의 다른 부스들도 모두 사람으로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전통놀이 체험, 한복 입어보기, K-팝 댄스 교실, 어디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샵샵 파트 6 양념치킨과 정 1400자. 결국 저도 그 긴 줄에 합류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장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200엔, 약 9달러를 주고 양념치킨을 주문했죠. 음료는 셀프예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 일본인 가족이 주문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시켰는데 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이거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취소해 드릴까요? 남으면 아까우니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주문한 대로 다 내야 하죠. 하지만 한국 직원은 손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킨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본관에서는 10분 내에 식사를 맞춰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드세요라니 한 입 베어물자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더 인상적인 건 분위기였죠. 직원들은 테이블을 돌며 물을 채워주고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덜 매운 소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들이 손님의 생일을 알고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한 거였죠.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자 일본인 손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관이 성공한 이유, 기술도 시스템도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것 말이죠. 130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K레스토랑에서 나오면서 이서진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왜 여기만 사람이 몰리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봐야겠다고요. 마크, 우리 서울 가자. 뭐? 갑자기?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야 해.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CNN 본사에 연락해 특집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제목은 The Power of Jong. 한국인들의 정이 만드는 힘에 대한 심층 취재였죠. 브룩, 그거 재미있겠는데? 승인이야.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일본에서는 무표정하게 도장만 찍어줬는데 여기서는 환영 인사까지 해주는 거였어요.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아, 광장시장이요. 지하철이 편할 거예요. 잠깐만요. 지도 그려드릴게요. 직원은 종이에 자세히 길을 그려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그냥 제가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쉬는 시간이거든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기서는 안내 책자 보세요가 전부였으니까요. 광장시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와는 정반대의 세계였죠. 좁고 복잡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아가씨, 여기 와서 먹어봐. 순대국밥집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5살, 40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죠. 외국 사람이구나? 순대 먹어봤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조금만 줄게. 맛보고 괜찮으면 사 먹어.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순대를 담아주셨습니다. 무료로요. 할머니, 이렇게 공짜로 주시면, 에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맛은 봐야지.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 순대를 한 입 먹자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맛이었거든요. 고소하고 쫄깃하고, 어때? 맛있지? 할머니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국물 많이 줄게. 외국 사람들은 국물 좋아하더라고. 순대국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친절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왔으니까 반갑지. 우리 시장에 온 사람은 다 손님이 아니라 식구야.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옆 가게 아저씨가 우산을 건넸습니다. 이거 쓰고 가. 비 맞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려드리죠? 에이, 됐어. 그냥 가져. 우리나라 구경 잘하고 가. 일본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모든 게 규정대로, 매뉴얼대로였으니까요. 떡볶이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드가 안 돼서 당황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오면 주세요. 네? 저 외국인인데요. 그래도 안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도 믿어주는 마음. 일본의 차가운 시스템과는 정반대였죠. 빈대떡 가게 사장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서비스야. 막걸리 한 잔 같이 해. 저는 괜찮아요. 에이, 우리나라 왔으면 막걸리는 먹어봐야지.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마. 광장시장을 나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잃었어요. 구글맵을 보며 헤매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김도현,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명동역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좀 복잡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방향만 알려주시면
괜찮아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30분을 돌아갔죠. 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처음 오셨어요? 네. 이틀 전에 왔어요. 그럼 좋은 인상 가지고 가셔야죠. 한국 왔으니까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국 잘 구경하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요. 그게 바로 정이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거요. 명동에서 또 다른 정을 만났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 최영희 씨가 2시간 동안 저를 도와줬어요. 이거는 지성 피부용이고 언니는 건성인 것 같은데 이게 더 맞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도와주셔도 돼요? 당연하죠.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해요. 안 맞는 거 사면 언니만 손해잖아요. 결국 작은 핸드크림 하나만 샀는데도 그녀는 샘플을 잔뜩 챙겨줬습니다. 이거 써보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 사요. 안 사도 돼요. 다음날 더 많은 정을 경험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알바생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거는 매운 라면이고요. 이거는 안 매워요. 외국분들은 이걸 더 좋아하세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 호텔 바로 앞이네요. 그럼 안 드려도 되겠다. 환경 보호해야죠.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에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강남에 간다고 했더니 기사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시간엔 막혀요. 지하철이 더 빨라요. 돈 아까운데 지하철 타세요. 자기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손님을 위하는 마음.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심지어 호텔을 찾다가 길을 잃었을 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아가씨, 어디 찾아요? 아, 거기? 멀었는데 잠깐만. 따뜻한 거 먹고 가. 경비실에서 믹스커피를 타주시며 택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딸도 미국 유학 중인데 거기서도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치킨집에서도 정을 만났습니다. 혼자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혼자 오셨어요? 심심하겠네. 서비스 안주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에이, 혼자 먹는 술은 쓴데 안주라도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는 김치전을 한 판 그냥 주셨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 입에 맞아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나중에는 다 같이 건배까지 했습니다. 한국 왔으니까 즐겁게 놀다 가세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그 엑스포가 한국에서 열렸다면 어땠을까? 우선 입장 시스템부터 달랐을 겁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어려우시죠? 여기 종이 티켓 있어요. 이걸로 들어가세요. 외국인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통역 도와드릴게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함께 운영했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요. 파빌리온 운영도 달랐을 겁니다. 체험 시간 오버됐다고요? 에이, 재밌게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하세요. 아이가 무서워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융통성 있게 사람 중심으로 운영했겠죠. 음식 코트는 어땠을까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조금만 담아드릴게요. 맛있으면 더 드세요. 매워요? 우유 가져다 드릴게요. 공짜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치킨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엑스포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손님 오면 일단 반갑거든요. 어떻게든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죠.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단 사람이 오면 반가워합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고 시스템보다 마음이 먼저죠. 길 안내도 달랐을 겁니다. 어디 찾으세요? 아, 거기요? 복잡한데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시민들이 나서서 도왔겠죠? 무엇보다 실패하는 파빌리온이 있으면 다 같이 도왔을 겁니다. 저쪽 몽골관에 사람이 없대. 우리가 좀 보내주자. 작은 나라들 부스. 우리가 홍보 좀 도와주자. 경쟁이 아니라 상생. 그게 한국 방식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정이죠. 일본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허술해 보여도 사람을 얻었죠. 그 차이가 130조 원과 1200엔 치킨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K-팝도 반도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이었죠. 130조 원을 들인 일본 엑스포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반면 한국 치킨집이 성공한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고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지만 융통성이 있었으니까요. The Power of Jung. 한국의 정이 만드는 기적. 제 CNN 특집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화제가 됐죠. 일본은
130조 원으로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한 건 1200엔 치킨과 함께 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한국 가고 싶어졌다. 저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브룩 기자님 방송 봤습니다.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광장시장 박순자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방송 보고 연락하셨다고요? 텔레비전에 우리 시장 나왔다며? 잘 봤어. 언제 또 와? 이번엔 순대 공짜로 줄게.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거창한 구호나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처음 본 사람도 정으로 대하는 문화, 취재를 마치며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GDP 1위 국가가 아니라 정이 많은 국가가 이끌어갈 거라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정이니까요. 130조 원과 1200엔 치킨의 대결,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정의 대결이었고 기술과 사람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이겼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130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보물이었습니다. 제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0조 원짜리 오사카 엑스포가 1200엔짜리 한국 치킨에게 완패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 떠난 서울 여행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이 실은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가 한국의 정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